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? 네, 저 서초구 방배동에 네, 890-1번지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데요. 네, 지금 이거를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서요. 그러세요. 조금 더 800, 네, 갖고 있으면 올라갈지 해서. 890-1이라고 하셨고 다세대예요. 네, 언제 매수하셨어요? 2018년 10월이요. 2018년에 매수하셨고요.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으니까 거주는 안 하시나 봐요. 네, 지금 전세가 들어와 있어요. 그러세요. 그렇다면 그대로 보유를 이대로 몇 년 더 하면 좋은 네. 일이 좀 있을까, 가격 상승이 있을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사님 인사해 네.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네. 방배동에 지금 다세대 주택이니까 이제 빌라죠. 그죠? 네, 이거 지금 방이 혹시 몇 개인가요? 3룸이요. 3룸이세요. 근데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고 2018년도에 매수를 하셨다는 거죠. 네, 그 투자금이 그러면 좀 적게는 들어가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실투자금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셨나요? 실투자는 2억이요. 2억 정도 들어가셨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저는 조심스럽게 네. 매도 의견을 일단 좀 드려보고 싶어요. 매도 의견 드려보고 싶은데 네. 자 일단 조금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네. 일단 투자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빌라 투자는 처음 해보신 것 같은데 맞으세요? 네. 그죠.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일단 우리가 이러한 빌라 투자는 사실 아파트 투자랑은 좀 달라요. 아파트 투자랑 다릅니다.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? 아파트는 굉장히 좀 규격화돼 있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정보를 얻기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빌라는 워낙 개별성이 강하고 어떤 객관적인 정보 수집이 좀 힘들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매수한다고 하면 사실 시세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실거래가도 조회해보고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향후 전망도 좀 체크해보고 또 뭐 5구 타입, 84 타입 이런 식으로 또 규격화도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. 내가 살려는 이 아파트가 내가 진짜 저렴한 가격에 사는 건지 아니면 비싼 건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는 얘기예요. 근데 빌라는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. 사실. 뭐 어느 지역의 빌라는 신축인데 지분이 뭐 5평인데 분양가가 4억이고 어느 지역에는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지분 가지고 있는데 분양가가 3억이고 또 어떤 빌라는 뭐 구축인데 20년 됐는데 지분은 10평이고 이런 식으로 개별성이 워낙 강하고요. 그런 것들을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분석해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이 빌라 투자하면서 실수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. 그러면 이제 답이 간단하잖아요. 아파트 투자하면 되겠네. 빌라는 어려우니까. 자, 근데 여기에는 또 함정이 있어요. 뭐냐? 투자금. 그죠? 네. 자, 사실 그러면 내가 내 방역 근처에 투자하고 싶어요. 2억 있어요. 아파트 투자 안 되잖아요. 그죠? 네. 어쩔 수 없이 대체 상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. 내가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하려면 아파트만 고집해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 빌라 투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럼 그 기준이 뭐냐?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일단 첫 번째가 이게 그 지역이 정비 사업 가능성이 있느냐.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죠. 우리가 다세대 주택, 빌라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사실 이상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뭐냐면 그 지역이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서 큰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그림을 다들 그리실 거란 말입니다. 그러면 일단 최소한 그 지역이 노후도가 정비 사업이 가능한지 이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죠? 그렇다고 뭐 정비구역으로 또 지정된 곳에 투자하면 되겠네. 이건 또 아니죠. 왜냐? 그런 지역은 또 피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으니까. 그래서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노후도가 이제 좀 충분한 이런 지역에 선점 투자를 해서 소액으로 장기로 투자하는 이런 방향이 어떻게 보면 빌라 투자에는 적합하다는 거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주변에 호재가 충분히 있느냐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죠. 정비 사업이 안 된다 해도 나는 이 빌라를 매도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꼭 정비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뭐 철도가 들어온다든지 업무 시설이나 뭐 쇼핑몰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호재가 있어서 지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투자한 빌라는 사실 조금 아쉽다는 얘기예요. 일단
요 지역이 사실 재개발되려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잖아요. 그죠? 네. 그리고 호재, 서리풀 터널은 이미 개통을 해버렸고, 이게 서리풀 터널 개통하면서 실제 내방역 주변에 엄청나게 땅값이 올랐습니다.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고요. 뭐 방배동 쪽에 이제 주택 재건축 통해서 이주 수요 나오는 거 뭐 이런 정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사실 조금 아쉽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굉장히 이제 지가가 높은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뭐 강남권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만 투자 목적이시니까 그죠? 그리고 이제 빌라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면 사실 요 빌라보다는 매도하시고 그 자금으로 어느 정도 이제 소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실 수 있는 진짜 투자에 적합한 빌라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앞서 다시 되돌아가면 사실 개인이 판단해서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있으시면 방송 끝나고 전화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